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노바 황제 발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렌스 황제는 328년 판노니아 남부의 키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형 발렌티아누스와 함께 군대에 들어가 오랫동안 군인으로서 생활하였습니다. 형 발렌티아누스는 군인으로서 탁월한 기량을 인정받아 스코타리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발렌스는 이래다가 공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그가 형에 의해 공동 황제로 지명되는 35세까지 제국의 민사 또는 군사 문제에 참여하여 특별한 업적을 세웠다는 걸 암시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무도 잘난 형의 곁을 수행하면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기 363년 2월 율리아누스가 사망한 후 군인의 내장 여비아누스가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율리아누스가 벌린 페르시아 원정을 중단하고 페르시아 평화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콘스탄티폴리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64년 2월 앙카라와 이즈니크 사이에서 위치한 다다스타니아나에서 군대를 수경시켰던 여비아누스는 자신의 천막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중도사였는데 암살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황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고위 신하들은 니케아에 모여 차기 황제로 누구를 세울 걸 논의하였습니다. 끝내 발렌티아누스를 새 황제로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발렌티아누스는 어비아누스 황제의 장애인 누킬라누스가 갈리리아로 갈 때 그를 수행했다가 바타비아인 영병들이 반란으로 누키아누스가 살해당했을 때 가까스로 빠져나와 앙카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제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니케아로 달려와 364년 2월 26일 즉위하였습니다. 발렌티아누스는 군대로부터 즉시 동료 황제를 임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3월 28일 콘스탄티노폴리스 근거에 도착했을 때 동생 발렌스를 동방 황제로 인정하고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두 황제는 나이소스 부근의 한 궁전에서 형제에 의한 제국의 번을 의식을 거행하고 사계의 프라에토리아 구역 중 하나인 동방행이 발렌스에게 할당되었습니다. 두 황제는 시르미온까지 동행한 후 각기 밀라노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떠났습니다. 율리아누스의 페르시아 원정 중에 모였던 관리들과 장군들 그리고 군단과 이때 동서양 제국에 분배되었습니다. 발렌티아누스가 35살이 될 때까지 별다른 공적이 없는 동생을 공동 황제로 지명한 까닭은 알려진 바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먼저 발렌스는 형을 존경하고 형의 지시에 순종하는 성격이어서 공동 황제의 제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황제 간의 권력 투쟁이 발생할 소지가 희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렌스는 그가 나중에 황제가 된 뒤에 보여준 모습으로 보건데 제국을 어느 정도 유지시킬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발렌티아누스가 동방을 맡길 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국 전역의 군대를 통제하고 제국의 모든 권력이 통합되려면 자신이 없는 동방에 자신을 대리하여 군대 및 권력들을 통제할 인물이 필요하였습니다. 발렌스는 이 역할을 맡길 만한 책임자였습니다. 제국의 동방을 맡은 발렌스는 페르시아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지대로 향하던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율리아누스 황제의 이종 사촌이 프로코피우스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프로코피우스 그것은 율리아누스 페르시아 원정 때 북노군을 지휘하였습니다. 여비아누스가 율리아누스의 후계자로 지명됐을 때 참석하지 않았으며 여비아누스는 그의 지휘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율리아누스는 이것이 한 개의 자료를 프로코피우스에게 넘기겠다는 의견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의 신빙성이 의심되며 프로코피우스가 시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꾸미는 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렌티아누스의 발렌스가 죽연 후 프로코피우스는 당국의 추적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잠입했다가 트라키아 방해를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수배주들하던 2개 군단을 헤어야 반란을 일으킨 뒤 관리들을 감금하여 아나스타시아 묘역장에서 황제를 칭하였습니다. 그는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기 위해 발렌스의 탐욕스러운 페트로노스를 돌먹이며 시민들의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콘스탄티누스 2세의 미망인 퍼스트 나와 어린 딸 플라와 막시마 콘스탄티아를 이용하여 정권을 소케이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약대한 재물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프로코피우스는 전 트라키아 지방을 장악하고 많은 유력 인사들을 가담시켰습니다. 이보다 전 황제가 둔감 발렌스에 의해 축출된 여비아누스 휘하 가신들을 발렌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프로코피우스에게 가담하였습니다. 발렌스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일어난 반란 소식에 매우 놀랐습니다. 에도드 기본의 로마 제국 세망사에 따르면 발렌스는 프로코피우스를 공동 황제로 인정하는 것이나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하들이 간첩으로 반역자와 맞서 쌀 용기를 얻은 그는 여비아 군단과 빅토르스 군단을 파견해 프로코피우스를 터벌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들마저 프로코피우스의 회의에 넘어갔습니다. 프로코피우스는 뒤이어 르미탈카 장군을 파견해 니케아를 장악하게 하였습니다. 비티니아 역시 수직에 넣었습니다. 프로코피우스의 친척 마르켈루스는 키지코스를 함락하고 헬레스 폰토스 해협까지 지배하였습니다. 또한 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트족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반란은 의외로 심각히 끝이 났습니다. 발렌스가 경험이 많고 충성심이 되는 장군들이 이끄는 군대를 대대적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반란군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란에 가득했던 장수가 발렌스에게 투항하거나 보아의 비신으로 살해됐습니다. 프로코피우스 역시 티아티아 전투와 나콜리아 전투에서 부하들이 배신으로 해변 뒤 실포되어 366년 5월 27일 거열형 비슷하게 나무를 고그린 사이에 묶은 다음 그 나무를 다시 피게 하면서 찢겨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머리는 검사를 위해 트리어에 있는 발렌티아누스 1세에게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프로코피우스의 후손들까지 연재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의 증손자인 서로마 말기의 황제 안테미우스였습니다. 프로코피우스를 배신했던 이들은 사실 발렌스에게 보답을 받을 테니 프로코피우스 대신 자기 편에 서라는 회유를 받았습니다. 실상 거짓말했습니다. 배신자들이 최고는 톱으로 썰어 죽는 것이었다. 당신은 그리스도 윤리가 천만화되기 이전이라 혹행이 만연하였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기독교와 이외에도 활동한 혹행이 있었으나 동남아의 경우는 늦어도 8세기 초중반에 레온 3세 이후로 이와 같은 의도적인 잔인함을 부활시키는 혹행들을 금지하고 깔끔하게 사형, 신체 해소형, 이하 일배, 자선, 압류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프로코피우스의 친척이자 반란에 가담했던 마르켈루스는 칼케돈을 지배한 제고트족의 지원을 받아가며 발렌스에게 대항하라 하였습니다. 일꾼 주둔 로마군 직원 에키티우스에 의해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후 추장들 함께 몰면을 맞아 죽었습니다. 당대 역사가 아미아누스 마르켈리 누스는 반란이 시작된 후 반란누스는 프로코피우스를 끝까지 따른 이들을 대거 수청하였지만 단순 그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한편 프로코피우스의 반란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고토족 3만여 명은 반란에 실패하고 프로코피우스가 처형됐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고 트라키아를 침략하여 지방의 농장과 포도밭을 약탈하였습니다. 반란군은 즉시 군대를 입국을 북쪽으로 행진하면서 그들에게 항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고트족 지도자 나리크는 바다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367년 밤 발렌스는 다누브 강을 건너 고트족을 공격하였습니다. 고트족 노방과 맞서 영광하여 싸웠으나 끝내 수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카르파티아 산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노막은 역시 상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하였습니다. 368년 봄 발렌스는 원정을 개시하라 했지만 다누브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중단하였습니다. 그 대신 그런 군대로 하여금 요새를 건설하게 하였습니다. 369년 발렌스는 나무 두눔에서 다시 강을 건너 고트족의 영역으로 진입하여 고트족과 맞붙은 끝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나리크는 평화조약을 맺어줄 것을 관청하였습니다. 발렌스는 기꺼이 동의하였습니다. 이로써 고트족은 로마 성품을 교환하고 장정들을 해마다 로마를 보내 병사로 쓰게 하였습니다. 발렌스가 고트족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섰사하며 페르시아 왕족은 사포로 일치한 일전에 여비아누스로부터 아르메니아 왕국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아르메니아를 침공해 아르메니아 국왕을 붙잡았습니다. 이베리아를 침략했으며 아르사크 2세의 아들 파프를 360년 아르토케 리사 요새에서 포기하였습니다. 이듬해 서기 368년 봄 파포는 여시를 탈출해 마르키아노폴리스에서 고트족과 맞붙고 있던 발렌스와 합류하였습니다. 고트족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발렌스는 파포를 아르메니아 국왕으로 세우기 위해 휘하 장군인 아인타이우스를 파견하였습니다. 아인타이우스는 무사히 임무를 수행해 파포를 아르메니아 국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포르 2세가 재차 아르메니아를 침공하였습니다. 파포를 축출했고 파포는 일단 탈출하였습니다. 370년에 훨씬 더 많은 로마군이 호위를 받으며 아르메니아에 들어와 항위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서기 371년 봄 로마군은 이베리아를 되찾고 아르메니아를 수비하기 위해 헤렌시우스 장군의 지휘를 받는 더 많은 군대를 아르메니아로 파견하였습니다. 이후 페르시아군과 로마군은 아르메니아에서 맞붙었습니다. 371년 로마군이 전형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사푸드 2세가 페르시아 동쪽 국경지대를 침략한 이민족들을 막으려고 바쁜 덕분에 5년간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에 의해 아르메니아 국왕이 된 파프가 아르메니아 주교 네르세스를 처형하였습니다. 에데사를 포함한 로마인이 거주하는 여러 도시들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하는 등 고압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발렌스는 그가 로마를 배신하고 페르시아와 손잡을 것을 오래 암살하려 하였습니다. 타르수스의 유엔에서 죽이는 첫 시도를 실패하였습니다. 374년 또는 375년 테렌티우스 장군이 파프를 연회에 초대한 뒤 죽였습니다. 이후 발렌스는 새 아르메니아 국왕으로 바라지타트를 선임하였습니다. 375년 11월 발렌티아누스 1세가 판도니아에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발렌티아누스 1세의 아들이자 발렌스의 조카인 그라티아누스는 이미 그의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되어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판도니아에서 제국군에 의해 아우구스토스로 선출되었습니다.
밸런스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사료는 없지만 딱히 불만을 드러냈던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적화의 등급을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밸런스는 동방 국경의 대규모 병력을 짓길래 페르시아 원정으로 단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발칸 봉안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기 376 더나무강 이북에 거주하던 고트족은 훈종의 압력에 못 이겨 로마 제국의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고트족을 이끌던 아타나리크와 브리티에게로는 발린수에게 제국이 고트족이 더나무강 이남 거주를 허락해 준다면 얌전히 살겠으며 훈종이나 다른 적이 침묵한다면 제국이 프라이데라티 외용군이 되어 열심히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발렌스는 거신 그때 진나를 제국을 침략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아타나리크의 시와 고트족을 받아들이지 않고 브리티게론과 그의 주정자들만 제국 내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타나리크 시와 고트족도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리티게론과 고트족 병사 20만 명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더나우강을 건너 모이시아와 타라키아 등지에 정착하였습니다. 발렌스는 속족 관리들에게 고트족을 제한하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이시아의 총독 르베키아누스와 타라키아의 총독 막시무스는 샤유이지온 고트족을 착취하고 발렌스가 고트족을 제한하기 위해 보낸 물자 도를 척복하였습니다. 고트족과 여자 아이들을 노예로 팔고 저항하는 고트인들을 멋대로 죽였습니다. 이에 고트족 족장들은 해협을 가져 제국에 항해하려 하였습니다. 르베키아누스 막시무스는 자신의 악행이 형제들에게 알려질 것을 오래 티케론 등 고트족 족장들을 연회에 초대해 죽이려 하고 음모를 꾸몄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브리티게론은 로마 제국과 더 이상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휘하 고트족과 동료 족장들을 설득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르비키아누스는 1만 규모의 노마군을 동원해 마르키아노폴리스에서 브리티게론의 5천 고트족과 맞붙었으나 처참한 패배를 하였습니다. 자신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동방 노마군 주력은 페르시아 원정을 준비하기 위해 동부 국경에 집중 배치되어 있던 터였습니다. 고트족을 막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고트족은 2년 동안 발칸 전쟁을 휘저으며 약탈과 방어를 일삼았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발란스는 사방의 황제이자 자신의 조카인 그라티아누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라티아누스는 자신이 직접 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때마침 게르만족이 라인강 일대를 대거 침공하였습니다.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하여서 당분간 따라지 못하고 프랑크족 출신의 보아 프리게리투스 이코메르 등의 장군들을 우선 동방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사방 지원군과 합시한 발칸 주둔 노마군은 아드살리스 순천서 동방의 보병장군 테라에누스와 서방 노마군 장군 이코메르 등의 지휘를 받으며 고트족과 접전을 하였습니다. 안마이누스에 따르면 양쪽 모두 피해가 방심하였고 승부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고트족의 기치는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발렌스는 여신을 몰아 시리아 일대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안티오키아를 떠나 378년 5월 30일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그라티아누스가 갈리아 일대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합시하는 즉시 고트족을 수당을 작정했습니다. 378년 7월 발렌스는 서방 노마군 소속 이탈리아 군대를 지휘하는 세바스티아누스 장군을 선발대로 파견해 트라키아 주둔군을 재편성하게 하였습니다. 세바스티아누스는 트라키아군을 재편성하고 2천 금의 기병들을 이끌고 고트족을 습격해 하데라누스 폴리스로 접근하던 고트족을 축출하였습니다. 한편 그라티아누스는 서방 노마군이 정예부대를 판도니아 일대로 진출을 시키다가 라인강 일대의
알레만 민족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황급히 부대를 소환하여 아르헨티나의 근교에서 알레 민족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라티아누스의 함대가 느려졌고 발렌스는 적의 규모를 커서 평가해 자신이 단독으로 고투족과 맞붙겨 객심하였습니다. 378년 8월 9일 발렌스는 약 1만 5천에서 3만 명에 달하는 노마군을 이끌고 고투족 1만 5천 명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노마군은 프리티게론의 절묘한 지휘에 휘말려 약 1만에서 2만 명에 달하는 사상전을 내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사가 아미아누스는 발렌스의 최후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를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는 발렌스가 화살을 맞아 죽었으며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발렌스가 불상을 당한 채 작은 오두막집으로 옮겨졌다가 고투족의 산채로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역사학자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은 발렌스가 어느 마을에 숨어 있다가 불에 타 죽었다고 증언하였고 어떤 이들은 그가 황제의 가호를 벗은 후 전쟁터 한가운데로 달려갔다가 살해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최후의 순간을 보인 모습이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제국에 큰 실패를 초래하긴 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 말하는 황제였습니다. 다른 노마 황제들과 비교하면 갈바가 노무한 기가 들기 전에 황제가 됐다면 이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갈바 상위 호관 내지는 군대와 용어 감각에 다소 모자란 베스파니아누스 하위 호관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발렌스는 사치를 즐긴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에서도 성실하여 그 방면에서 일탈 비난을 받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정에 대한 책임감도 강화했습니다. 장로로서의 자질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시기 질투를 일삼는 족장이라 똥빌 또한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세는 행령의 달인이었지만 의심 시기 질투가 항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발렌스의 형 발렌티아누스는 장군으로서의 유능하게 하였으나 특히 오가는 성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렌스는 이런 일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과 사이가 좋았던 걸 보면 본인이 별 공격이 없이 그저 발렌티아누스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위에 올랐음을 본인도 잘 알았습니다. 차분하고 진중했던 모양입니다. 율리아누스의 궁정개혁 정책도 일부는 섭소하여 나름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고투족과의 전쟁에서 유령 군인 황제였던 그라티아누스와 합류하여 고투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다면 본인에 대한 후대의 평가도 로마 역사까지도 크게 달라졌겠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서의 판단착오와 형 발렌티아누스 그리고 본인이 살아온 너마저도 모두 아자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상 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 동생 발렌스 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부자감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